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자, 요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리죠. 요즘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매일매일 좀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같은 말이 좀 반복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새벽에 그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좀 이제 한 말이 좀 이슈가 돼서 그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죠? 가게와 기업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런 걸 좀 강하게 어떤 경기 침체나 어떤 가게가 힘들어질지라도 결단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성명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고 큰 폭으로 계속될 것이다. 당분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베이비 스텝을 불과 며칠 전에 단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 뭐 어쩐다, 뭐 그 얘기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 뿐이지 절대로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국의 문제거리고 골칫거리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 유일한 대책은 금리 인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멈추게 되면은 앞으로 더 폭탄을 키우게 되고, 또 연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인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 그 실수, 그런 거에 대해서 뼈 때리게 지금 반성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금리 인상 타이밍을 그때 놓쳤기 때문에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든 만회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좀 욕을 먹고 좀 지탄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애둘러서 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애둘르지도 않았죠. 사실상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갈 거고,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시사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 이자가 연말에 10% 될 수도 있어요. 주담대 변동금리 이자가 10%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도 어저께 미국 주식도 그 파월 의장, 우리나라 장은 아직 그 여파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 미국 주식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연준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하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 찬바람이 싹 분 거예요. 미국 주식이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이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리면은 굉장한 큰 쇼크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쇼크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 같아요. 이제 시작. 그 금리 인상과 그 어떤 과잉 유동성의 후유증이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국내 어떤 그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들도 있겠지만 꼭 어쩔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런 고통을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건 어쨌든 본인들이 저질렀던 어떤 욕심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산 증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부동산은 이제 자산 증식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을 풀고 금리까지 인상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이 지금 쉽게 깔려 있는 거고, 또 그 중장기적으로 또 악재가 인구 감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증식 효과, 자산 증식 효과는 부동산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나 가계 소득,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어떤 국가 경쟁력, 인구는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고성장을 했겠어요? 그게 다 인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침체가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침체가 되기 때문에 자산 증식도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다행인데 지금 거품이 엄청 꼈잖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그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이라도 가격을 인정받고 거품이 완전하게 거치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좀 남아있을 때, 이때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지금 빨리 정리하지 않으시면요, 나중에는 본인 빚만 남아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만 남으셨어요. 집을 조금 사셨던 분들, 그리고 거품이 좀 아무래도 덜 거치신 분들은 빨리 금매로 던지시고, 그리고 조금 손해를 보신 분들, 고점에서 손해를 좀 보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잘 결단하시라고 얘기했던 게 그 때문이에요. 그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던지시는 게 좀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직 구매를 안 하시고 구매 대기자신 분들은 훨씬 오래 더 본인들이 관망을 하셔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 3년 이상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해외에서도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을 이제 어쨌든 뭐 노후 대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덜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받는 것들, 의료 부분에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 부동산 관심 있게 보시는 해외 교민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보시는 건 잘 이해합니다. 다만 유튜브도 다 모든 걸 다 이제 받아들이지
모든 걸 전부 다 사실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스스로 좀 다른 어떤 다양한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좀 취득한 후에 좀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견해나 이런 것들을 좀 폭을, 이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히시는 게 좋지 맹신하시지는 마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입장에서 일개 유튜버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훨씬 더 오래 기다리시면은 나중에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급하신 게 아니고 뭐 그렇다면 절대 이제 그렇더라도 관망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 한국에 뭐 오셔야 되고 돌아오셔야 된다면은 임대료도 얼마든지 이제 보시면서 임대를 하고 임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전세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월세로 들어오셔가지고 월세를 좀 보시다가 월세로 들어와서 이제 좀 사시다가 주택시장이나 움직이는 거를 좀 잘 관찰하고 그 후에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해요.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집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파셔라. 지금이라도 던지셔야 경매까지 안 가고, 경매 가더라도 유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 금리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파월 의장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있잖아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13%, 14%도 갈 수 있어요. 정말 고금리 로 일단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일어나서 서민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물가 안정을 더 도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지금 사실 모두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비투하고 뭐 집 산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더 서민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재화의 물가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딱 봐도 단순하잖아요. 단순 명쾌하잖아요. 누가 봐도 물가 아닙니까? 물가가 안정돼야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소득이나 뭐 실질소득 뭐 있고 가계부채 뭐 이런 것들 다 안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털고 나가야 돼요. 물가를 희생하면서까지 뭐 비투를 하는 사람들을 대출 끼고 부동산 연끌을 하고 비투하고 비트코인 사고 주식 산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거는 곧 베네수엘라로 직행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어떤 서민이나 국가의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픔을 딛고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아픔 속에서 그걸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딱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보니 다음 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와닿을 거예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곳에서 굉장한 여파를 좀 받을 것 같고, 쇼크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잠시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어요. 그 충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시작이고, 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쭉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식시장은 전망이 일단은 없어 보여요. 한동안은. 제가 이게 한동안은 연단위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한동안은 전망이 없어 보이고, 주식, 특히 이제 국내 주식, 그리고 뭐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유망한 국가의 주식들을 예를 들어 주식을 보신다면 국가 주식 매수로 갈아타시는 게 현명해 보이고, 왜냐면 거품이 좀 많이 끼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역풍으로 다가옵니다. 부작용,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본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은 좀 위험해 보여요. 아까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 지금 그런 정도로 이제 성명을 별도로 발표할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거기에는 이제 달러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엮여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연준 판단은 이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이제 지금 같은 경기 기조에서 약간의 어떤 완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강경한 정책을, 강경한 금융 정책, 그리고 그런 어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을 미리 지금 이제 얘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각국이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준비하라. 그래서 그런 쇼크에 대비하라. 우리의 앞으로의 정책 기조나 앞으로의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부채 폭탄, 가계부채 폭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직결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주식 폭락과 주가 폭락,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 금융, 그리고 부동산, 그런 부동산 쪽에 어떤 버블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면 돼요. 그건 기정사실화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빨리 부동산, 아까 얘기했듯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빨리 파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매수 대기자셨던 분들은 지금보다 더욱 가열차게 관망하세요. 더욱더 가열차게 아예 그냥 부동산의 부자는 보지도 않겠다, 검색도 안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아직 안 사신 분들은 훨씬 더 나중에
그리고 뭐 정말 나중에 사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의 보답에 곱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또 드림. 이제 경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베이비 스텝을 지금 공표했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해서 좀 난리가 났었죠. 뭐 인상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빅 스텝보다 이미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된 상태잖아요. 0.75인가요? 지금 역전이 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또 자이언트 단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역전이 더욱더 1% 이상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달러 자금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해요. 완전 진짜 물밀듯이 빠져나갈 겁니다. 환율은 폭등을 하고요. 환율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조만간 자이언트 스텝 준하는 스텝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리 어떤 가계부채나 이런 부채를 막는다고 해도 물가 안정이 더욱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 안 시키면 이 경기 침체는 엄청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IMF 그것보다 더 큰 게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2008년 리먼브라 그때보다 더 큰 게 올 것 같아요. 더 큰 그런 어려운 상황이 경제 상황이 닥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고 그에 맞는 그 저평가된 것들 빨리 찾고 진행을 하셔야지 부동산에 묻어두고 뭐 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 버리시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구매한 집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예정자셨던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딱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미국 파월 의장의 말로 였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에 더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